이지혁 대표님께서 이걸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봉투 하나, 그 안에는 현금 2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번 계약 파토의 책임을 따져본다면 AP그룹 이지혁 대표 측에는 법적인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연락을 끊으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철민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죠. 다만 도의적으로는 이야기가 다르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전시장 진행부터 들어간 모든 비용을 AP그룹에서 부담했고 하늘건설 쪽은 연인 하자보수의 인테리어도 볼품없고 전시장 세팅 비용 정도만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비 보상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우영 사장의 머릿속을 스친 한 장면. 어딘가 너무도 익숙한 대사였습니다. 바로 자신의 딸 정보아와 이지혁의 파혼 직후 비서를 통해 아버지 이상철에게 건넸던 그 2천만 원 봉투, 그리고 그때 전화라고 했던 말까지 놀라울 만큼 똑같았습니다. 하늘건설은 이번 공사를 AP자재 없이 진행하면 사실상 끝장이었습니다.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모든 자재를 AP가 총괄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계약이 파기된다면 하늘건설은 그대로 휘청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우영 사장은 차철민 앞에서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자신이 했던 짓을 그대로 돌려받는 업보.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이지혁이 직접 등장했죠. 왜 하늘건설의 부족함을 우리에게 화풀이 하십니까? 정호영 사장님.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온 한 사람. 바로 AP그룹 전 회장 김동수. 이지혁과 김동수 회장을 동시에 보는 순간 정우영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아니, 동수 형님이 어떻게 이지혁과 함께 오십니까? 과연 이 세 사람 사이에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철민 씨, 이번엔 하지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일이에요. 지난번 제1공장 시찰 이후였습니다. 이번 전시회 참가해요 말아요? 우리한테 정말 이득이 있을까요? 지역은 고민에 빠졌어요.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모든 자재를 쥐고 있는 큰손 AP그룹. 굳이 전시장을 꾸려 입찰을 받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이전의 대표들과 달랐습니다. 젊은 이 지역은 지키는 것보다 바꾸는 것을 택한 사람이었죠. 더 나은 인테리어 자재 회사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변화와 시도, 색다른 선택을 하나씩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철민이 마치 무언가를 예감한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하세요. 이번에 꼭 하셔야 합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럴 권리가 있으십니다. 이제는 품격도 찾으셔야죠. 이 지역은 순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품격? 갑자기 무슨 품격 타령이야. 그때까지만 해도 이 지역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무너진 가족의 자존심을 지키는 품격이란 거려. 그리고 결국 지역은 결정을 내립니다. 국내 최대 건설자재 입찰 전시회에 AP그룹도 참가하기로 말입니다. 이 전시회는 단순한 자재 박람회가 아니었습니다. 나라에서 보증하고 한 번 선정되면 해외 수출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이점이 걸린 아주 중요한 입찰 전시회였죠. 여기서 한 번 선택되면 국내 공사뿐 아니라 해외 프로젝트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AP그룹에게도 기회였죠. 마침내 AP그룹의 이 판에 뛰어들기로 결정합니다. 이 지역은 다시 한번 자신의 배포를 드러내는 선택을 한 것이었죠. 곧이어 열린 내부 회의.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이 지역이 입을 엽니다. 이번 국내 최대 입찰 전시회에 우리 AP그룹도 직접 입찰합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간 바뀌었습니다. 다들 준비 잘해주세요. 이번엔 우리 한번 다시 역사를 만들어 봅시다. 그 말은 선언이었고 도전이었으며 곧 시작될 폭풍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이 지역은 몰랐습니다. 곧 닥쳐올 그 사건이 자신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사실을. 철민은 이 지역의 결단을 듣는 순간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나였습니다. 올라가다 못해 하늘을 찌를 듯 성장할 AP그룹의 미래. 그 그림이 철민 자신이 예견한 그대로였으니까요. 한편 같은 시각 하늘건설의 정우영 역시 이 판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정우영 사장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죠. 건설사 중에서도 늘 정상을 달리던 하늘건설이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는 나이도 들었고 경영선에서 물러나야 할 시기. 하지만 정우영에게는 믿고 회사를 맡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남동녀, 하나뿐인 딸 정보하는 사랑을 찾아 호주로 떠났고 아들도 사위도 없는 처지였죠. 그룹을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하는 기로에서 정우영의 머릿속에는 자꾸만 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지혁, 그를 놓친 게 이제 와서 너무도 아쉬웠던 겁니다. 그때 정우영의 머릿속에 하나의 계산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하늘건설의 모든 인테리어 자재를 AP그룹과 독점 거래로 묶는 것.
그 제안만 성사된다면 AP는 평생 입찰 걱정 없이 하늘건설과 동반자가 되고 하늘건설은 자재 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빌미로 이 지역을 자신의 후계 구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정우영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돈 앞에 장사 없지. 이 지역 그 청년 AP그룹을 인수할 정도면 배짱 하나는 인정해야 해. 상생하면서 하늘건설까지 같이 키워가면 딱인데 말이야. 정우영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는데도 혼자서 김칫국부터 마시며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구워 삶으면 AP그룹이라도 안 넘어오고 버텨? 이 지역을 자신이 쌓아온 부와 명예로 눌러 앉히겠다는 계산. 말로는 제안이지만 속은 이미 결정돼 있었습니다. 결국 돈 앞에서 사람은 다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우영의 눈에 국내 최대의 자재 입찰 전시회 공모 공지가 들어온 순간 정우영은 직감했습니다. 이건 공개 경쟁이 아니다. 사전에 판을 짜야 하는 싸움이다. 입찰이 시작되기도 전에 정우영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경쟁이 열리기 전 AP그룹과 먼저 동맹을 맺어 판을 잠가버리겠다는 계산. 그래야 입찰은 형식이 되고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 되니까요. 심사위원 명단, 전시회의 얼굴을 비출 쟁쟁한 건설사 임원들 그리고 결정권자들의 성향까지 정우영은 하나씩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공식 자리가 아닌 식사 자리, 골프 약속, 조용한 술자리. 이번 입찰 전시회 괜히 시끄럽게 갈 필요 있습니까? 서로 손해보지 말고 편하게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나둘 사람들의 마음이 정우영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영은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정도면 입찰은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야. 이제 남은 건 AP그룹. 이 지역만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면 이 전시회는 형식만 남게 될 터였습니다. 하지만 정우영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사람들을 구워 삶고 있다고 믿는 이 순간 이미 누군가는 그 판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시 짜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중심에 이 지역이 있다는 것도 아직은 깨닫지 못했죠. 드디어 입찰 당일 날고 기는 쟁쟁한 업체들이 몰려든 치열한 경쟁. 정우영 회장은 이 지역을 찾아왔죠. 이 지역 대표, 잘 지냈는가? 우리가 한 약속 잊지는 않았겠지? 사실 며칠 전 정우영은 입찰 공고문을 보자마자 이 지역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협업을 제안했죠. 이 지역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듯 보였습니다. 속내를 까맣게 숨긴 채 말이죠. 그날을 떠올리며 이 지역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다마다요. 정호영 사장님, 건투를 빕니다. 웃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꾹 눌러 담고 있었습니다. 정호영 당신, 우리 가족에게 준 모용 내가 그대로 되갚아주겠어. 그리고 마침내 입찰 선정 결과가 공개되는 순간 정우영 회장은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늘건설과 AP그룹이 공동 선정될 것이라는 자신만만한 시나리오. 하지만 다음 순간 심사위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AP그룹 단독 선정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정우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정우영은 심사위원들을 바라봤지만 그들은 하나둘 시선을 피했고 회의장은 AP그룹의 성장을 기대한다는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우영의 휴대전화로 메시지가 연달아 도착하기 시작했죠. 정우영이 공을 들였던 심사위원들, 쟁쟁한 건설사 임원들까지 내용은 하나 같았습니다. 정호영 사장님, 이번 입찰건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하늘건설이 시공한 건물에서 하자가 반복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국가 쪽에서도 블랙리스트로 분류됐다고 하더군요. 정 사장님 안타깝습니다. 정우영은 말 그대로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이때 차철민이 다가왔습니다. 이 지역 대표님께서 이걸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2천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며 차철민이 전한 말. 전시장 진행과 관련된 비용은 모두 AP 쪽에서 부담했습니다. 하늘건설은 세팅 비용 정도만 지출한 것으로 보이더군요. 이건 실비 보상입니다. 실비 보상. 그 단어가 정우영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도 도의적으로는 정리하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우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과거 한 장면이 머릿속에서 되감기처럼 흘러갔습니다. 딸의 파혼 직후 자신이 비서를 통해 이 지역 가족에게 보냈던 바로 그 봉투. 말투도 순서도 의미까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하늘건설은 이번 공사를 AP 자재 없이 진행한다는 건 사실상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에게 같은 방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이 뿌린 선택이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순간.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이 지역이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지역은 정우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죠. 왜 하늘건설의 부족함을 우리에게 화풀이 하십니까?
정호영 사장님. 알고 보니 하늘건설은 하자도 많고 비리도 많더군요. 계약 위반입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전 정당하게 계약을 파기하는 겁니다. 그 순간 뒤이어 또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동수, AP그룹 전 회장. 정우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붙었습니다. 아니, 동수 형님이 어떻게 이곳에... 김동수는 한심하다는 듯 정우영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망가졌나? 정우영, 정우영 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섰습니다. 김동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누른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내 목숨 줄 붙잡아 준 거 기억은 하나? 그때는 살려달라 매달리더니 뒤에선 이렇게 당당하지도 못한 짓이나 하고 다녔어. 정우영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죠. 죄송합니다, 형님. 김동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리고 결정타처럼 말을 이었습니다. 감히 내가 믿는 이지혁 대표 가족을 농락해? 은혜도 모르는 파렴치한 인간이 바로 너다. 김동수는 정우영이 가장 힘들던 시절, 돈도 사람도 길도 열어주었던 은인이었습니다. 그제야 정우영은 상황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입술을 떼려 했고 변명이라도 꺼내려 했죠. 형님, 그게 아니라... 하지만 그 말을 끝까지 하게 두지 않은 사람은 이지혁이었습니다. 이지혁은 한 발 앞으로 나와 정우영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전에 저희 아버지께 진심으로 사과부터 하세요. 그 말은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우영은 자신이 이 판에서 완전히 패했다는 걸 비로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우영이 이끌던 하늘건설은 결국 국가 블랙리스트에 공식 지정됐습니다. 입찰 과정에서의 부정 개입은 물론 심사 관계자들과의 뒷돈 거래 혐의까지 모두 사실로 인정됐죠. 한때 정상에 서 있던 하늘건설은 그날을 기점으로 공공 입찰에서 완전히 배제됐고 정우영 사장 역시 더 이상 이 업계에서 이름을 입에 올릴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입찰이 있던 며칠 전 이지혁 대표는 김동수 회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회장님? 김동수는 미소를 지으며 이지혁을 맞았습니다. 자네 성과는 내가 계속 보고받고 있네. 이제는 내 손을 떠난 AP그룹인데 굳이 나한테 보고할 필요가 있겠나. 덕분에 나는 요즘 말년을 가족들과 조용히 보내고 있지.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김동수는 예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진 모습이었습니다. 책임자로서의 무게를 내려놓자 사람의 표정도 말투도 달라져 있었죠. 잠시 안부를 나눈 뒤 김동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찾아온 데에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미 이지혁의 표정에서 속내를 짐작한 듯했습니다. 이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국내 입찰 전시에 지원해 볼 생각입니다. 김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면 이제 자네가 결정할 일이 아닌가. 그러자 이지혁의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그게 하늘건설 쪽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부정이 판치는 입찰을 준비해 보는 건 처음이라서요. 회장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동수의 눈빛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자네가 뭐라고 했나? 하늘건설? 정우영이가 지금 사람들을 구워 삼고 있다고. 짧은 침묵. 김동수의 얼굴에서 아까까지 남아있던 부드러움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김동수는 천천히 숨을 고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인간이. 말끝을 흐렸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분명했습니다. 정우영이 은혜를 잊고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를 키워가고 있다는 사실. 김동수에게 그건 단순한 업계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배신이었고 모욕이었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이었으니까요. 김동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지혁 대표, 그 판 그렇게 더럽게 놔두면 안 되네. 그 말은 조언이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입찰 전시회는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정리해야 할 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혁은 김동수 회장의 집을 나서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부정이 판치는 입찰 경쟁이라 해도 자신만은 그 방식으로 가지 않겠다고. 사람을 흔들고 판을 조작하고 돈으로 결과를 사는 싸움이 아니라 정면으로 원칙대로 이길 방법을 찾겠다고 다짐한 채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차철민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표님, 제가 이것저것 정보를 좀 알아봤는데요. 이지혁이 고개를 들자 철민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하늘건설이 시공한 건물들에서 하자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한 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철민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낮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늘건설 쪽에서 이걸 암암리에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도 보고서도 중간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이지혁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확실한 거야? 차철민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부 시스템까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공공 데이터랑 현장 보고서가 의도적으로 누락돼 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회사처럼 보이지만 안쪽은 이미 금이 가 있을 만큼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지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이건 뒷돈도 압박도 아닌 하늘건설 스스로가 쌓아올린 균열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이지혁은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부정으로 이길 필요도 없고 복수로 더러워질 이유도 없다는 걸. 진실만 드러나면 판은 스스로 뒤집힌다는 걸. 이지혁은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자료 정리해서 공식 절차로 올릴 수 있게 준비해. 먼저 부정을 저지른 건 하늘건설 쪽이야. 우리랑 하기로 한 계약은 다 무효 처리야. 입찰 당일의 계약은 없던 일로 하지. 차철민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대표님. 그 말 한마디로 이미 승부는 정해졌던 것입니다. 한편 국내 유일한 업체로 선정된 이후 AP그룹은 눈에 띄게 바빠졌습니다. 일은 쏟아졌고 현장은 늘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지은호는 마침내 결정을 내립니다. 이지혁이 제안했던 AP그룹 인테리어 디자인 팀장 자리. 지은호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지은호는 차분하게 말했죠. 대표님, 저 팀장 제안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지혁의 시선이 지은호에게 향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잠시 숨을 고른 뒤 지은호는 또렷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 전기 기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기 기능 자격증이 있는 이상철 씨와 함께 일하고 싶어요. 이지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지은호는 미리 준비해온 듯 곧바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물론 특혜를 바라진 않습니다. 처음엔 인턴으로 시작해서 현장에서 경력을 쌓고 성과가 검증되면 정식 직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요. 모든 건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회의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지혁이 입을 열었죠. AP그룹은 공과 사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지은호는 그 말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제가 원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이지혁은 잠시 지은호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원칙대로 갑시다. 성과로 증명하면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 말은 허락이자 선언이었습니다. 그렇게 AP그룹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로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특혜 없는 합류, 원칙 있는 동행. 그 선택은 조용했지만 AP그룹이 어떤 회사가 될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편 모든 것을 잃은 정호영 회장. 그 소식을 들은 딸 정보아는 사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욕심이 언젠가는 이렇게 무너질 거라는 걸. 그래서 정보아는 더 미루지 않았습니다. 이상철과 김다정을 찾아가 고개를 깊이 숙였죠. 죄송합니다. 얼굴 뵙고 진작에 사죄드리러 와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그 안에는 변명도 핑계도 없었습니다. 이상철은 정보아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 같아 보여도 실은 그렇지 않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분명히 있고 그걸 모르고 살면 언젠가는 이렇게 대가를 치르게 돼. 김다정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돈은 사람을 돕는 도구일 뿐이지 사람의 가치를 대신해 주지는 않아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관계를 무시하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끝은 외로워져. 이상철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사람은 사람으로 남아야 하는 법이야. 그 말에 정보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건 질책이 아니라 어른이 건네는 삶의 정답이었으니까요. 정보아는 아버지가 무너지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돈이면 다 될 거라 믿었고 힘으로 밀어붙이면 사람도 판도 움직일 수 있다고 착각했던 끝. 그 결과가 어떤 파국으로 이어지는지 정보아는 너무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보아는 선택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을 부정하지 않기로, 핑계대지 않기로, 대신 거울 삼아 나아가기로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고 그 사과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늘건설의 이름도 아버지의 그늘도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정보아가 떠올린 건 거창한 재건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사람, 연인 서재욱. 서재욱은 현장에서 용접 일을 하며 묵묵히 기술을 쌓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손에 남는 결과를 누구보다 정직하게 만들어내는 사람. 정보아는 그 기술을 보며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재욱 씨,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 누구의 딸이 아닌
여자라서 못하는 게 아닌 이제 나 스스로 해보려고. 그렇게 두 사람은 아주 작은 회사로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이라고 부르기엔 조금 민망한 공간, 견적서도 직접 쓰고 현장도 직접 뛰었습니다. 정보화는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속부터 단단한 공간, 정보화는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하나 증명해 나갔습니다. 여자라서가 아니라 사람답게 일했기 때문에 신뢰를 얻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정보화는 깨달았습니다. 하늘건설을 예전 모습 그대로 일으켜 세울 필요는 없다는 걸. 아버지가 세운 회사를 되살리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 그게 진짜 회복이라는 걸. 정보화는 더 이상 누군가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선 한 사람의 대표였습니다. 그 선택이야말로 정보화가 진짜 어른이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이지혁은 자신 때문에 가족이 받았던 모욕을 같은 방식이 아닌 원칙으로 되갚아 주었습니다. 그 선택은 복수가 아니라 정리였고 증명이었습니다. 김동수 회장 역시 그 분야의 대가로서 원칙이 살아 숨쉬는 길을 다시 세워냈습니다. 하늘건설은 그제야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고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비로소 다시 일어설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죠. 진짜 반성은 벌을 받은 뒤가 아니라 변명을 멈췄을 때 시작된다는 걸 그들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여자라는 이유로 막혀있다고 믿었던 승계의 길을 그녀는 자기 방식으로 다시 열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그대로 이어받는 대신 아버지의 실패를 기준 삼아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정보화는 누군가의 딸이 아니라 스스로의 이름으로 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삶이란 무너지는 순간에도 끝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시 써 내려갈 수 있는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욕심을 붙잡으면 몰락이 되고 원칙을 붙잡으면 기회가 되는 것. 그 갈림길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사람의 인생을 결국 결정하는 법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